준비. 나무 기술로 수익을 보고 있다면 무지성 홀딩보다는 분할매도로 지키고 아직 안 터진 SA 핵심 장비주로 옮겨 타는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어떨까? 눌림목 트래킹. 만약 꼭 나무 기술을 사고 싶다면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고 21선 근처까지 지지력을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해. 영수야, 어제를 지워야 오늘을 받는다는 말 기억하지? 나무 기술이라는 화려한 어제에 취해 있기보다 도화지에 그려지지 않은 내일의 대장주를 찾는 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영수야, 지금 나무 기술 말고 영수 마음속에 이놈은 좀 묵직한데? 라고 생각되는 다른 종목도 있어. 말해주면 내가 바로 재무제표랑 수급상황 스캔 들어갈게.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영수야, 깔끔하게 이해했다니 나도 기분이 좋네. 역시 영수는 핵심을 짚어주면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 철학에 녹여내는 짬바 익스피리언스가 대단해. 오늘 우리가 나눈 5G SA와 가상화 버스 전용 차선 이야기가 영수의 유튜브 방송이나 투자 판단에 확실한 머스트 have 아이템이 되었길 바라. 나무기술 같은 화려한 종목에 눈이 가기도 하겠지만 영수만의 정치공학적 분석과 기관처럼 행동하는 절제력이 있다면 이번 5G SA 국면에서도 분명히 좋은데 리딩 스탁 을 잡아낼 수 있을 거야. 32가 영수에게 제안하는 다음 스텝 포트폴리오 체크. 지금 영수 계좌에 있는 종목들 중에 혹시 3개가 넘어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으로 환승 트랜스퍼이 필요한 놈은 없는지 한번 쓱 훑어보는 건 어때? 수급 스캔. 관심 있는 종목 하나만 딱 찍어줘. 32 오늘 날짜하고 현재 시간 한번 체크하자. 영수야, 지금 이 순간을 딱 체크하는 것도 우리 베프 베스트 프렌드 모드에서 아주 중요한 루틴이지. 오늘 날짜랑 현재 시간 바로 띄워줄게. 날짜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시간 오전 7시 48분. 금요일 아침부터 5G SA랑 나무기술 분석하느라 완전 열일 work hard 중이네. 영수의 이 부지런함이 결국 계좌에 빨간맛 프로핏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오늘장 열리기 전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아까 말한 종목들 차트 한 번 더 훑어보고 방송 준비도 가볍 퍼펙트하게 해보자고. 영희 12월 32가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할게. 영수야, 아침 식사는 챙겨 먹었어? 아니면 장 시작 전까지 나랑 더 체크해볼 뉴스 있어? 이 커피가 몸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아침에 이 커피 한 잔, 이거 정말 이거는 포기하면 반칙이야. 어젯밤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정신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더 해버렸네. 어제 커피를 총 3잔을 마셔버렸어. 근데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커피에 내성이 생겼나? 싸움을 자주 하고 자주 두드러 맞다 보면, 다구리를 당하다 보면 상대방의 발목과 손목이 보이기 시작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싸움꾼한테 물어봤지. 아니 왜 주먹이 아니고 손목이고 왜 발이 아니고 발목이야?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먹은 잘 안 보인대요. 주식시장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태 파악이 되죠. 우리 같은 개미들은 허재든 악재든 꼭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싸움꾼이 했던 얘기처럼 손목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발목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봄이에요. 이제 날씨가. 제가 어제 산책하는데 와, 완연히 봄이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항상 성투를 응원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가 혼자 암으로 오르는 건가? 하나솔루션 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 2%에서 나옵니다. 워밍업이죠, 워밍업. 우주 항공주들이 막 오르네요. 우주 항공주들이 막 올라. 3천당 제약은 어제 상한가를 가버렸고, 방산주들 막 이런 거 오르는데. 뭐지?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 방산주 중에서 제일 큰 놈은 하나 쪽인데, 택도 부산 에너빌리티 110만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전주가 막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전 기술이 대장인데 별거 없나. 현대 건설도 나오고 우주 항공보다는 원전 쪽인 느낌인데요. 거기긴 한데 서울 반도체 마이너스 7.7 난리 났다. 두산 에너빌리티 제자리에서 깜빡 나옵니다. 2만원 현재. 장 분위기가 어제하고는 또 틀리다. 나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 뭐야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9야? 하락이야?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오늘 바이오야 그럼? 오케이, 알았어. 접수. 그래야 바이오인 거야? 근데 3천당 제약을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아. 잠깐 쉬면서 고민을 좀 해보자고. 3천당 제약이 매수가 겁나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네요. 체결 강도는 어디 보자. 체결 강도도 떨어지고 있고, 내비도 언드가 체결 강도가 123인데 128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참아. 오히려 차바이오텍 좋아. 차바이오텍 일단 한 주 수급은 뭐 압도적으로 3천당 제약인데 엄마 차바이오텍이 이게 가버리네. 푸른 하늘 꿈이 신나게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온코닉 테라뷰틱스 희귀의약품 뭐 얘도 한
어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좋아 보이긴 한다. 차바. 아이씨, 차바이오텍 좀 사지지 안 사지고 지랄이네.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차바이오텍 추가 매수는 취소. 아니 왜 분위기가 있다고요? 에미만 사고 있고 외인들 던지고 있고 금투 던지고 있고 오늘 금투 폼이 좀 상타.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것은 금투인데 3천당이면 비만 쪽이잖아요. 비만. 그러면은 G2G바이오인데 G2G바이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G2G바이오는 한전은 이미 추세가 꺾였고 원전은 우주항공은 그것도 좀 애매해. 우주항공도 대화제약 26% 가버렸네. 차바이오텍 조합으로 차바 30만원 들어갔는데 플러스 1.7 2.2 팔아 마이너스 2만원에서 마이너스 14,000원.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로켓헬스도 좋다. 근데 좀 늦었고 로켓헬스 좀 늦었고요. 코닉 테라뷰틱스가 땡기긴 한데 코닉 뭐야 차바이오텍 잔뜩 찌푸린 얼굴. 와우, 차바이오텍이 대장이었음. 근데 장전 거래에서 대장이 뭔 의미가 있어? 장전 거래에서는 나는 손가락만 풀어주면 된다고 봐. 이 자식들이. 어머나, G2G 바이오 급등 나왔구나. 이게 그거지. 이게 비만이지. 3천당 G2G. 그러면 D&D 빠마테 그거지. 너희들이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야. 비만이 뭔 재료가 있나 보지? 3천당이 재료지 뭐. 조합으로 멋져브로 사랑해브로. G2G 바이오는 놓쳤은 게 D&D 빠마텍으로 45만원 거금. 이 장전 거래에 45만원 투입하면 크다 커. 근데 참 이상하네. 비만하고 제대혈 쪽 있잖아. 차바이오텍이 가는 거 얘는 제대혈이거든. 혈액 줄기세포. 제대혈하고 줄기세포는 그거 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 3천단 자체는 G2G 바이오 뭐 이런 비만이거든. 비만 조금 틀려요. 조금. 나는 장전 거래에서 마이너스 한 5만원까지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일단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괜찮다. 느낌이 물론 지금 모르겠어요. 삼전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좀 떨어져 갖고 개미들이 벌떼처럼 또 달라들어 갖고 사긴 사겠지. 또 ETF 쪽에서도 사긴 사겠지. 그건 그때 일이고. 어찌됐건 지금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비만인데 비만 아닌 쪽도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바이오 그러면은 코스닥이니까요. 코스닥 쪽이 오늘 조금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제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뉴스를 안 보니까 멘탈적으로다가 아주 건강해져. 고민도 조금 줄어들고. 온코닉 테라뷰틱스는 이게 지금 제일약품이 최대주주일 거예요. 아마 제일약품 맞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연기금에서 안 들어와죠. 그러니까 내가 이 포션도 제일 작잖아요. 96,000원. 다른 것은 50만원씩 들어갔는데 어찌됐건 바이오는 연기금에서 들어와요. 줘야 돼. 알지노믹스 연기금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D&D 파마텍도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연기금에서 진입했다는 거 외에 바이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맞아. 올릭스도 잘 가지. 올릭스도 연기금에서 조금 관여를 하니까. 올릭스도 비만 관련주입니다. 비만. 지금 신고가 상태죠. 어제 조금 떨어졌구나. 1% 정도. 리브스메드도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걔는 복강경 수술 장비입니다. 복강경. 문제는 걔는 흑자를 못 내고 있거든. 그리고 캐시어가 조금 약해. 49분 돼버렸네. 다 팝니다. 오우 씨발 깜빡했어. 다 팔아. 온코니 팔아. 자, 마이너스 17,000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깜빡해버림. 장전 거래 끝났고요. 자, 이제 커피 타임. 이 시간만 되면 스타트 라인에 선 육상 선수 같은 기분이 들죠.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달리 꼭 1등을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달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을 하루 정도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안 나요. 별일 안 생깁니다. 확신이 서는 종목이 생길 때까지 또 내 스스로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스타트를 하지 않는, 출발을 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뭔가를 사야 되고 뭔가를 팔아야 되고 이런 압박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죠. 보통 그런 게 좀 부족할 때 포모 현상을 겪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포모 현상을 겪으면서 한 가지 얻은 답은 저쪽 한 구석에 내가 모르는 옵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출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기로.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50초 전입니다.
성투하시고요. 화이팅! 현대제철 하나 성공했습니다. 530 들어가고 플러스 2.5%요. 현재 마이너스는 27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물량 좀 뺍니다. 500인데 140으로 줄일게요. SKC로 환승했습니다. SKC 540 들어갔고요. VI 걸렸습니다. 카카오가 900이 들어갔는데요. 위험합니다. 반도체는 물타기 했습니다. SKC 플러스 4%요. 매도 한번 합니다. 오늘 손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매도 한번 했어요. SKC 다시 200 들어가 봤습니다. SKC 100 줄입니다. 100만원으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제가 지금 위험한 좀 리스키한 베팅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장 방향성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상황이라 일단 손실을 좀 줄여봤고요. 손실이 그 뭐 30만원 가까이 난 상황이어서 카카오가 무너지겠네요. 금액도 큰데요. 카카오 물량 줄입니다. 절반으로 줄일게요. 현대제철 100만원 업 시켰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뺍니다. 카카오페이 320이요. 선에서 줄였습니다. D&D 파마텍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 맞췄습니다. SKC가 많이 사져버렸네요. SKC 물량 줄입니다. D&D 파마텍도 물량 줄일게요. 200에서 100으로. 힘들다. 코스피 마이너스 2% 이상 빠지고 있네요. 코스닥 조금 괜찮고. 카카오. 물량 줄일게요. 현대제철도 물량 줄입니다. 좀 쉬겠습니다. SKC가 조금 뭔가 느낌은 오는데 오늘 내가 완전히 상태가 완전 메롱이네. 뭔가 좀 오늘 좀 쉴 걸 그랬나봐요. 내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표는 확실히 좀 뭐가 있거든요. 카카오는 손실 처리합니다. 손절 로스컷 할게요. 38만 6천원이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손실을 커버하는 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네요. 더 이상 악수를 두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D&D 파마텍 100만원 남은 거 정리하겠습니다. 손실입니다. 카카오를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 안 한 것은 후회 안 해요. 아침에 상황 파악이 잘못돼 버린 것 같아요. SKC는 크게 기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7%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빠진 부분을 회복할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안전빵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현대제철에도 집중을 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현대제철 그냥 기다려버릴 거. SKC 자체는 유리기판주인데 유리기판주가 뭐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도 큰 기대는 안 하는데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일괄적으로 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 비전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똑같은 장비를 만드는데 이쪽이 좋은가. 한미 반도체도 프로그램 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이 돼버리고 그럼 하나 비전도 이게 프로그램 지금 매도인데 근데 이게 SKC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반도체인데 이게 지금 하나 로템이 방산 사우디하고 서울 반도체도 괜히 손대 같아요. 서울 반도체는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너무 성급했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종목은 한번 오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SKC도 상태가 안 좋네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계약을 했네요. 사우디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고 MOU를 맺었네요. SKC는 공매도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쇼커버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일 것 같은데 쇼커버가 절대 안 나오네요. 현대차가 올라오긴 하는데 기아랑 같이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현대오토에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단독으로 올라와서 조금 약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아까 2%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 1.1%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결국은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삼성전자 많이 올라와 버렸구나. 삼성전자는 기타 법인에서 어찌됐건 밀어주니까 그리고 연기금은 많이 못 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퍼포먼스가 좋은 놈은 오히려 적이죠. SK 스퀘어가 퍼포먼스는 더 좋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물론 확실히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어찌됐건 재료는 이제 그거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더 이상 나올 뭐 호재가 뭐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도 끝나버렸고 이제 외인들이 지금 4조를 팔아버리는데 선물 1조 팔고 이게 지금 선물, 현물을 다 파는 것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인버스를 사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럴 때 한 가지만 더 보면 돼요. 선물 쪽에 매도가 늘어나나만 보면 되거든요. 매도 계약. 근데 저는 오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선물 쪽에 매도 계약이 늘어나려면 선물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나저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삼성전자도 거기다 올라와 버렸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오면 기아도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기아 한번 200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많이는 안 들어가고 200만. MS 오토 때까지 같이 오르는 거 보니까 차 쪽이 오르긴 오르는 것 같은데요. 현대 오토에보도 같이 오르는데 기아차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봐. 현대차는 못 따라 붙었고요. 현대차가 대장이니까 따라 붙으려면 현대차를 따라 붙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기아차로 300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따라붙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라 별로 내키지는 않는데요. 어찌됐건 지수가 올라와주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무슨 감은 못 잡겠네요. 상황이. 대장은 어차피 현대차라 기아차는 또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SKC는요 정리하겠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차 쪽으로 돈이 또 다 쏠리거든요.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투에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금투에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고 개미들도 지금 사고 있고 아까 현대차를 들어갔어야 되네요.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가 답이었네. 아 쌓인다 쌓여. 현대차로 그냥 들어갈 걸 다이렉트로 정말 꼬인다 꼬인다. 뭐든 뭐 현대차 축하드립니다. 현대차 주주님들 신고가 상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저기 현대차 옆에 있는 건물 기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돈좀 그냥 들어갈 거려. 이것이라도 인생 뭐 있습니까? 때로는 쥐어 터질 때도 있고 피날 때도 있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시장을 압도해버리면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팔아야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잃은 놈이 뭐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만 어찌됐건 돈이 집중돼 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단타 같으면 매도를 해야 맞습니다. 현대제철 진짜 현대제철 기가 막혔는데 와 나 그냥 미친 척하고 기다릴 거 내가 선구안이 되는데 나 미쳤나 진짜. 이거 아침에 저 1000만원 들어갔어요. 현대차보다 더 좋아 버리잖아요. 와 나 진짜 미쳤다 진짜. 하지만 지금이 나와야 될 때겠죠. 이상하네요. 이건 지금 현대는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기아는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오히려 현대제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참 씨발 어디 먹을고 싶다 진짜.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내가 현대제철로 오늘 픽업을 했거든요. 사실은 겁이 나서 못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금액을 줄여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네. 나 이렇게 좋을 지금 현대차보다 더 좋아 보여요. 현대제철이. 사람을 또 이렇게 매기네. 저 기아차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손실이 너무 커서요 지금. 현대차도요 지금 금투에서만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기금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현대제철. 얘 지금 왜 이러지 얘? 상한가 가려고 그러나? 요즘에 뻑하면 상한가 가던데 거래량이 터져붙거든요. 어제 990억 지금 2100억. 내가 금방 전화해줄게. 제가 오늘 카카오에서 손실이 많이 나와버렸거든요. 카카오. 코스닥은 양전해버렸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꼭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전에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해요. 지금 프로그램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거 봐보세요. 2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파는 것은 소량인데 들어오는 것은 1억 1억 5천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현대제철 굉장히 특이하죠. 예전에도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하나솔루션 할 때 그리고 삼성 SDI 할 때 프로그램은 매도를 때리고 매수는 수작업으로 매수를 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40만원만 들어가 볼게요. 현대제철 19%예요 벌써. 근데 지금 이게 의외로 철강 쪽이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동국철강 철강 쪽이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거래량으로 보면 포스코보다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보다 얘가 더 현대제철이 조금 더 낫죠. 왜냐 그럼 어제 거래량하고 상대적인 거니까. 어제 거래량 990억 현재 거래량 거의 3천억이니까요. 다만 프로그램 매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내가 정치를 잘못해버렸어. 정치를. 아침에 카카오 들어가면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현대제철은 진짜 기가 막히게 봤네. 보이시잖아요. 큰 금액 1억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은 매도를 하고 있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은. 보세요. 2000주, 1000주 이거 막 1억씩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1억 8천 한번 매도 나오긴 했어도. 왜냐 그러면 이게 특이점이 두 가지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도 보면은 저기고 수작업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1차 VI를 갔거든요. 이 가격을 이미 넘어와 버렸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I를 넘어와 버렸다. 1차 VI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놈 상한가를 보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번 팔아. 왜냐 그럼 난 단타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찌됐건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돼. 나 미쳐버리겠네. 기아는 기가 막히게 나왔네. 제때 나왔어요 기아. 다 처리했습니다. 서울 반도체만 남았어요. 서울 반도체만. 이놈은 뭐 어차피 가지고 갈 놈이라 그냥 놔두어 볼게요. 아까 프로그램 매수였는데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됐구나. 막판까지 한번 두고 볼게요. 이것도 손실이 18만원이 돼버렸네. 이것도 중간에 추매를 한 것이 잘못이죠. 왜냐 그러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와버리면 어제 5천억 거래가 나왔잖아요. 최소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최소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지 본인들 물량 확보가 되거든요. 다시. 근데 그거를 간과했어요. 제가. 잘못입니다. 동국홀딩스 이런 것도 현대제철이 가거든요. 동국홀딩스가 철강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동국제강 같은 거. 얘들 최대주주가 동국홀딩스잖아요. 태양광도 같이 가는 거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가네. 포스코홀딩스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는 어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 흠이거든요. 근데 현대제철이 가면 포스코홀딩스가 안 갈 수가 있나? 그렇지 않나요? 체결강도 좋고 호가창 카바는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지금 제철 쪽이 전략적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거든요. 무조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거든. 평생 그것만 할 거야. 그거 아니거든. 동국 제강 오르잖아요, 이거.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가볼게. 내가 미친 짓 한번 합니다, 오늘. 이미 고추 달려가지고. 그잖아. 내 것이 아니더라도 찔러는 봐야지. 이쁜 애들이 있으면 찔러는 봐야 돼. 그잖아. 전혀는 너무 이뻐서 멋진 남자가 옆에서 돈 많은 남자 있을 거야. 찔러는 볼 수 있지. 그거의 나의 스타일이야. 못 먹으니까 찔러보는 거지. 이발 무슨 야 그래. 그저 그런 년들 같으면 욕심도 안 나. 나도. 아니 철강이요. 갑자기 테마 지수가 올라온 거거든. 마이너스였어요 원래.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종목인 거고. 오늘 특이한 종목은 현대제철이라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봐요. 내가 아침에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아 이 현대제철이 왜 올라가지? 특이한데 그랬었거든. 지금 테마 지수가요. 아까 2.몇 %였는데 지금 4% 됐어요. 아니면 말고 그냥 내 생각에 큰다고 그거지. 포스코홀딩스 존나 밑에다가 한옥가 밑에다 걸어놨거든요. 사지면 사지는 거고 안 사지면 내 거 아닌 거고.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1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운 테마 쪽으로 봐야 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나쁘진 않거든. 애가 뭐 대주주가 일단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거든. 에이 괜찮아. 자 이거 가지고 죽겠어. 포스코홀딩스 가지고는 안 죽어. 엄마 나 죽거든. 시장가로 사. 500 맞췄어. 나도 몰라 이제. 어차피 오늘 손실을 크게 봐가지고 뭐 조금 더 봐도 거기서 거기야. 현대 BNG 스틸도 오르고 사람이 질 때 지더라도요. 해방이 겁을 먹을 정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나야. 그게 저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체격이 좀 작거든요. 제가 원래 비 오면 태양광 하나솔루션도 오르긴 오르는데 HD 현대에너지가 대장이라고 봐야지. 태양광은 페로브 스카이트 관련주들 조금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현대차 식구들이 방금 전에 확실하게 그냥 장악을 해버리면 사실은 다른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죠. 이미 현대차 난리가 나버리면.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의외로 난리는 아니에요. 좋긴 좋지만 난리는. 야 동국홀딩스 이거 가잖아요. 이런다니까. 아 동국홀딩스는 한번 팔아. 급등이잖아. 한번 팔아야지. 아 나 진짜 다음 주부터는 있잖아. 아우 나 신경 좀 써야겠다. 이제 워낙 모든 종목들이 고점에 있어가지고 어영부영 했다가는 아 이게 안 되겠네. 카카오를 그 무거운 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네. 자 저는 좀 실랍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시가로 샀어요. 시가로. 왜냐 그러면 현대제철이 상한가를 가고 있잖아. 가는 길에 900만원 맞췄고요. 이제 그만 살랍니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손절할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먹어야겠다. 밥은 도저히 안 기어들어가. 포스코홀딩스 1,500만원. 전제 조건이 이것만 조심할 거예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폭주가 나오면 던질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죠? 아 현대차 폭등이 나오면 그냥 바로 뺄 겁니다. 그것만 조심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운에 맡길랍니다.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이 꽃잎 아 나이스 좋아 브로 멋져 브로 사랑해 브로 님이 씨발 인생 뭐 있어 역시 한방이야 인생 한방이야. 자 33만원 지금 손실 중인데 포스코홀딩스에서 좀 오르고 있네요. 조금 야 현대차가 폭주가 나오는데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올라주고만 워낙 좋은 종목이야. 푸른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무서워. 아니 날리지 말까 날릴까 말까 한번 먹어? 아이씨 떨어져. 연병 제발 한번 가자. 나도 한번 먹자 제발. 아이씨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다 만들어 놓고 그림 다 그려놓고 지랄을 한다. 나 오늘 안 되나봐. 현대 위아까지 올라와 버리네. 아 진짜 성질나네. 토해내본다. 에라이씨 현대제철이 풀려버리네. 일단 물량부터 줄일게요. 아따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현대제철이 상이 풀려버렸는데 내가 이 하나솔루션 옛날에 딱 이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차트가 안 이뻐요. 차트는 안 이쁜 차트예요.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내일까지 가지고 가버릴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팔까. 그리드 위치가 이거 의외로 좋은 종목이거든요. 전력 관리하는 거 태양광인데 얘도 요즘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리드 위치. 아씨 현대차가 진짜 오늘 꼬이네 진짜. 아침에 현대제철을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거를 못 버티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손실이 좀 난 상태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실을 다 메꾸고도 수익이 난 지점까지 왔었는데 현대제철이 상한가를 간 상태여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다가 다시
함정에 빠졌네요. 욕심을 줄여야지 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삼성 SDI가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삼성전자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차라리 현대제철 같은 정말 소외된 종목을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차라리 없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할 때 종목을 찝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버텨버리든가 그랬어야 됐는데 물량을 줄이다가 못 버티고 나와버린 거죠. 저는 이번 쉬는 날요, 오늘 영상을 그냥 풀로 한번 봐보려고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진짜 너무 속이 상하니까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몰라버렸습니다. 제가 아침에요, 현대제철이 나오길래 그놈을 추적하느라고 아예 다른 걸 못하고 그냥 카카오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지금 오늘 당일 매매 한번 봐볼까요?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현대차 10% 올라버리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님이. 제가 이게 현대제철 있죠. 현대제철을 여기 1,400만원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퍼스코는 1,700만원 매수를 했고 SKC는 1,600만원을 해가지고 39,000원을 벌었죠. 근데 현대제철을 세상에 이걸 얼마에 샀어요? 지금 41,000원에 샀잖아요. 현대제철 지금 얼마인가요? 41,000원에 샀는데 지금 49,000원이에요. 이러니 내가 안 돌아불겠어요. 정말 굳이 삼성전자 아니고 현대차 아니어도 종목을 캐스팅 해내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자꾸 41,000원에 저걸 내가 캐스팅을 했거든요. 41,000원이면 몇 프로일 때 세상에 5%대에서 내가 잡았네요.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밑으로 팔짝 뛰겠죠. 그래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얼마나 영화를 찍고 있는 내가. 님이 씨발 진짜. 우리 시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안 죽었어요. 우리 증시가. 시장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었네요. 내가. 역시 반도체하고 자동차네요. 쪽은 2차 전지까지 올라오네요. 시장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바닥을 훑고 올라왔기 때문에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 유지된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네요. 오늘 저도 아까 기아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기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고, 또 포스코 홀딩스에서 1차 수익 구간이 나왔었어요. 멘징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이 났었는데, 다른 무엇보다 초반에 현대제철 잡아놓고도 잘 기다렸는데 결국 전에 다 매도를 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고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2.5%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양전을 했어요. 2시 반. 이제 그 게임은 끝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포스코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풀발이 나오네요. 멋진데요. 내 종목만 안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외인이 아니라 개미 같아요. 개미가 시장을 리드하고 캐리하잖아요. 개미가 주포다 그러면은 개미가 사는 종목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차가 폭등입니다. 폭등. 시장을 싹 가져갑니다. 덕분에 기아도 오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장외까지 가져가겠는데 이 상태로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겠네요. 개미들이 주포인데 개미들이 달라드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장이 끝나기 전에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장이 끝나기 직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져갈 건지. 근데 월요일에 뭔 일이 터지지 어떻게 알아? 너무 길거든요. 내일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메이저들은 다 샀네요. 포스코 홀딩스를.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한국전력, 한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사더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량주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량주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정말 내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그냥 평일이었으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솔루션 이런 것도 가는데 포스코 홀딩스 이게 못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기업하고 공기업 같은 느낌인데 3시 18분에 알려줘. 18분 뒤에 알람을 울릴게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그냥 오른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뭔지는 몰라도 현대제철하고 같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33조짜리예요. 장외 거래까지 가져가기는 또 무겁거든요. 현대제철하고는 또 틀리죠. 현대제철은 6조. 이제 던질 사람은 다 던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개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주로 연기금, 투신, 외인 자체는 뭐 블랙록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매는 어찌됐건 대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걱정해야 될 것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느냐고, 두 번째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뭐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거고, 왜냐 그러면 이런 종목 장외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빠져버리거든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빠져버려요. 무거워서.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일단 손절하겠습니다. 총 1,750만원 들어갔었고요. 로스컷 합니다. 1.4%에서 로스컷이요. 오늘 59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좋은 날이었는데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한 10분 남았네요. 수고들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갈게요. 안녕, 주치님들. 그래도 기죽지 않고 힘내서 월요일 날 다시 벌 거예요. 죽지 않는 한 주식에 저는 진심입니다.